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제주반도체 오늘 무려 장중에 이제 10%가 넘는 강한 급등세를 뿜어내 줬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직전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이제 툭 쳐주는 아주 기분 좋은 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시장의 주포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신고가 갱신을 해주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대장격인 제주반도체 역시 추세가 죽지 않고 바톤을 이어받고 따라가는 그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상방 추세에 대한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제주반도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자리는 이제 하락이 아니라 추세가 위로 강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이 기준선 역시도 명확하게 짚어드렸죠. 지루하게 지금 몇 프로 횡보를 하고 나서 비추세를 그리던 종목이 제가 매일 체크하는 이 맥점 분봉에서 위로 안착하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됐다고. 이 맥점 라인이 장중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예쁘게 U자형 캔들을 만들면서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강한 상승을 시도할 거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 시나리오가 오늘 바로 터져나온 이 10%짜리 양봉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이 상승을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와서 다시 올려치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신기하게도 횡보의 막바지 국면에 가면 주가는 귀신같이 다시 이 맥점 분봉을 이렇게 다시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하락과 비추세가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는 홀딩에 대한 영역이다. 지금 명확하게 유지에 대한 신호가 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현재의 파동은 이제 서서히 매끄럽게 U자형 형태를 그리면서 돌아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편안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앞에 막혀 있던 이 정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는 강력한 상승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제가 짚어드린 맥점 라인을 정확히 지지를 터치하니까 장중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이 급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기준을 잡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원한 양봉 기분 좋게 챙기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오후장 들어가니까 윗꼬리를 지금 현재 또 살짝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오늘 고점 찍고 다시 또 시세가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 건지 다시 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현재 아주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주님들 마음 편치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세력들이 정고점에 대한 물량을 이제 소화를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흐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제주반도체 현재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해야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상승 흐름을 머리 꼭대기까지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기준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제주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 영상을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동안에 이 제주반도체를 이 밑바닥 라인에서 이제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의견을 엄청나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 횡보 구간에서는. 자, 이제 치고 갈 그 힘이 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횡보가 길면 길수록 맥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횡보 구간에서는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에 이제 딱 터치를 할 때, 그죠? 과열권에 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강하게 경고도 해드렸어요. 자, 보시면 정확히 13만 7천 원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5월 22일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많은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에 매수로 급등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엑시트가 한 번에 터져 나오면 이제 그게 급락으로 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날 윗꼬리가 강하게 발생했는데 폭락이 주는 이 세력 신호의 매도 타점을 놓쳤다면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13만 7천 원에서 무려 8만 2천 원대까지 엄청난 이 폭락, 그러니까 40%, 고점 대비 40%가 빠지는 폭락이 진짜로 터져 나왔다는 거죠. 자, 정말 여기서 이제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이 투매가 떨어질 때 이 폭락권의 저점에서는 보시다시피 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정확히 터치를 해 주더니, 그래서 이날 무서울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단기 낙폭과 되니까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외쳤다는 거죠.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신 대로 시원한 V자 반등이 위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현재의 스윙이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고점에서 엑시트부터 지금 바닥에서 재매수까지 좀 완벽하게 발라먹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이 제주 반도체를 다시 안전하게 엑시트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짚어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기준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하게 급등해서 과열밴드에 터치를 하면 항상 매도를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주가가 내려와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터치를 하면 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에서 물량을 잘 잡았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그 홀딩과 수익 극대화의 기준을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통해서 잡고 본다라는 거죠. 즉 장중에 이 맥점 분봉이, 그러니까 주가가 아래로 툭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때는 이 과거의 흐름처럼 미련 없이 물량을 던지고 엑시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위치는 어떤 구간입니까? 당연히 유지를 하기 때문에 홀딩, 그러니까 유지의 구간은 분명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아직 깨진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어떤 종목과 비교를 해드렸습니까? 바로 대한강통신의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급등했던 주가가 엑시트가 나와서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유지를 하더니 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또 치고 가는 한 파동이 나왔다라고 했죠. 제주 반도체 다시 볼까요? 어때요, 그림이 여러분들? 고점을 치고 하던 주가가 깨지고 나서 U자형을 그리면서 안착을 하니까 충분히 다음 파동이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겁니다. 아주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주가를 그 핸들링하는 메커니즘, 그 흐름이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가가 이 분봉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위로 점점점 올려치는 과열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체크해야 할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 힘을 바탕으로 직전 고점을 어떻게, 그러니까 시원하게 뚫어내는 이 돌파 랠리가 나올 것인가? 세력들이 위로 전고점을 뚫어줄 생각이라면 절대로 제가 지금 설정해둔 이 맥점 분봉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장중에 이 분봉, 생명선이 아래로 깨질 때는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우리는 세력들보다 먼저 물량을 던져버리고 탈출할 엑시트 준비를 철저하게 해둬야 한다는 이야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눈앞에 급등에 취해서 무지성으로 지금 환호를 할 게 아니라 언제 도망쳐야 할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주님들의 소중한 수익을 온전히 지금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현 시점의 매매에서는 내 계좌를 지키는 이 기준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타임이니까요. 제주 반도체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사실 엄청나게 지금 오랜 기간 상방 추세를 끈질기게 유지해온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점점 각도를 가파르게 세우면서 치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 포물선 패턴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포물선 패턴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상승이 올라올 땐 정말 멋지게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멋있게 올라와요. 이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시세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단계에 진입을 하면, 그러니까 정고점까지 이렇게 쥐어짜는 쌈고점에 대한 파동이 한번 나오긴 하지만 그 자리가 결국 개미들을 가두는 막바지 파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저점에서 또 잘 잡아가지고 한 번 더 이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모두가 환호할 때는 또 한 걸음 물러서가지고 오히려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거죠. 올라간 각도가 가파른 만큼 또 꺾일 때도 한순간의 낭떠러지처럼 밀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비교를 해드렸던 이 대한강통신 있죠. 대한강통신의 차트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 종목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그 똑같이 포물선의 패턴으로 올라와줬다. 그러니까 급등을 하는 패턴으로 올라왔죠. 이렇게 이제 무섭게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다가 어떤 흐름이 나왔냐?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어내고 힘이 빠지면 이렇게 정고점을 미쳐 뚫어버리지 못한 채 미달 파동으로 툭 떨어진다는 거죠. 이 미달 파동이 확인된 순간 주가가 상당히 브레이크 없이 순식간에 아래로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도 없이 오르는 종목은 세상에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주도주라도 머리 위 과열권에 진입을 하면 언제든 순식간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묵직한 조정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연장 미달 파동이 나고 나서 그 뒤로 대한항공통신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패턴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만약 제 우려대로 여기서 이제 미달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 이제 단순한 그 눌림목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각도가 생각보다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꼭다리에서 우리의 계좌를 이 공포의 투매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세력들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발빠른 대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응. 자, 그럼 우리가 당장 이 제주 반도체 내일 눈에 불을 켜고 잡아야 할 그 최종 탈출 시그널이 과연 무엇이냐. 다시 한번 대한항공통신은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대한항공통신이 끝자락에서 이 조정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 지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U자형을 만들면서 고점을 쳤죠. 또 깨지면서 이게 또 비추세로 들어가요. 지금같이 이렇게 유지를 하는 척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동이 그러니까 치고 가야 될 자리에서 여기서 치고 가야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 갭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자,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더니 결국 밀렸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미리 전조 증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갭에 대한 저항에서 한번 이렇게 훅 빼는 매도세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깨진 흐름이 나오면 이때가 이제 엑시트에 대한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제주반도체에 가져가면 지금 제주반도체는 어떤 봉이 중요하냐면 이날의 이 음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12만 5천 원과 12만 7천 원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 이 앞전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과감하게 던졌던 그러니까 이 장대 음봉이 떴던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음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음봉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현재 이 제주반도체 고점을 갱신하느냐, 하락으로 가느냐의 중요한 기준봉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일 장중에 지금 이 자리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슈퍼들이 돈을 더 써가지고 이제 고점으로 한 파동을 더 만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추가적인 오버슈팅 랠리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 12만 5천 원 문턱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돌파에 실패를 하면 그래서 제가 지켜보는 이 분봉에 대한 흐름이 내일 올라올 건데 이게 깨져버린다고 하면 그때 이제 세력들이 다시 한번 고점에서 엑시트에 대한 신호를 보일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동안에 바닥에서 잘 매수해서 보유를 해왔다면 이 반등 파동을 이용을 해서 우리 역시 엑시트라고 도망쳐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주주님들 그러니까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이 제주 반도체가 절대 적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줄 만큼 수익을 줬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반등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과하게 욕심 부릴 때는 결코 아니라는 점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이 제주 반도체 오전장 이제 열리자마자 모니터 앞에서 딱 붙어가지고 뭐 호가창도 보고 이 분봉도 이제 매섭게 제가 지켜볼 겁니다. 장중에 이제 세력들이 가격 관리를 이쁘게 해주면서 뭐 하방 경직을 유지를 해준다. 그럼 제가 기준선이 살아 있으니까 편안하게 홀딩 유지하시라고 문자를 즉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방금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정고점 직전에서 이제 구경도 하기 전에 힘이 딸려가지고 이 지지선이 깨져버린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이때 엑시트를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지킬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자를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쏴 드릴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불꽃 피날레 뒤에 찾아올 이 툼메이더체 걸리지 않고 지금 이 고점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이 탈출 신호 받으실 분들은 자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이야기하다가 그럼 이제 우리가 매도를 째려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저 원래 키움증권 명예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